반갑습니다. 최근에 GST 주가가 액침 냉각 테마로 요동을 치고 있죠. 최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AI 시장이 다소 밸류에이션 고평가 문제로 전반적인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빠지는 움직임이었는데, 최근에 이 엔비디아 관련해서 액침 냉각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액침 냉각과 관련된 KN솔과 GST가 함께 오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을 명쾌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엔비디아에서 최근 고용에서 특이점이 나왔습니다. 이 엔비디아 R&D 센터에서 액침 냉각 전문가를 고용을 했죠. 이 액침 냉각,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을 할 텐데, 열을 낮추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액침 냉각이라는 것은 수랭식을 말합니다. 이 열을 낮추는데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하나는 공랭식이 되겠고요. 하나는 수랭식이 되겠죠. 공랭식은 공기를 흘려보내서 사용하는 것이고, 수랭식은 액체를 흘려보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랭식에는 주로 펜을 사용하죠. 이 펜이라는 것은 쓸 때 사용하는 펜이 아니라 환풍기처럼, 선풍기처럼 컴퓨터 뒤쪽에 달려있는 펜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풍기처럼 생겼고요. 공기를 흘려보내서 열을 낮추는 방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설치하는데 용이하고 사용하는데 용이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수랭식의 단점 때문에 공랭식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수랭식의 단점 어떤 거냐면, 액체다 보니까 이게 한번 누수가 돼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액체가 차오르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엄청나게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은 사고로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이 수랭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열 전도율이 좋다 보니까, 열 전도율이라는 거는 비열 있잖아요, 비열. 물을 끓이는데 0도에서 100도씨까지 끌어올리는데 드는 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비열이라고 하는데, 그 비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수랭식 관에다가 그 액체를 넣어 가지고 높은 열이 발생하더라도 비열 때문에 끓지 않게 되는 그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비열이 높은, 예를 들면은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열이 거의 90도 정도 발생할 겁니다. 그 열을 받아도 끓지 않는 성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끓는 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특징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열 전도율이라는 것은 열을 잘 흡수해서 열을 잘 방출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칩 이런 것에서 발생하는 열을 잘 흡수해서 외기로 잘 내보내는 성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 전도율이 높을수록 공랭식보다 훨씬 열을 잘 외기로 방출시키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죠. 팬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력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만큼의 전력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전력 소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느냐면, 공랭식보다 수랭식에서 거의 전력 사용량이 6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공랭식을 사용했을 때 팬이 잡아먹는 전력량이 100%라면은 수랭식을 사용하면 전력량이 60% 수준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팬에서 발생하는 소음 있죠. 그 소음도 해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수랭식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면은 장비 수명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열에 의해서 수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수랭식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높다 보니까 열을 잘 빼앗아서 잘 방출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칩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런 장점들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전문가를 고용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엔비디아가 왜 이제 와서 액침 냉각 전문가를 고용했는가 를 말씀드리려면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이제 24년 하반기부터 H200을 개발한다고 하죠. 엔비디아가 H200을 개발함으로써 이 H200과 HBM3E 5세대 HBM이죠. SK 하이닉스에서 하반기부터 공급하게 될 HBM3E와 함께 이렇게 패키징해서 테스트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전방 산업에 공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곳에 이 고부가가치인 H200과 3E 제품을 공급해야 될 텐데,
이게 자그마치 가격이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호가를 부른다고 하죠. 이 작은 제품 하나가 4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호가를 부르고 또 데이터 센터에는 수백 개씩 사용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팔고 싶겠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전력 사용량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 입장에서 조금 고민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이 전성비 측면에서, 그러니까 전력 대비 성능이죠. 이 전성비 측면에서 지금 AMD가 엔비디아 뒤꿈치를 거의 잡을 듯 말 듯 하고 있단 말이죠. 하반기에 AMD가 이 차세대 AI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이상 이 AMD가 개발하는 MI300X 이 제품 같은 경우 지금 하반기에 생산한다는 H200보다 AMD가 생산하는 이 AI 반도체 칩이 전성비적인 면에서 더 좋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을 이 액침 냉각으로 해결하려는 어떤 속셈이 있지 않나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성비적인 면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냉식이냐 공냉식이냐의 방식적인 면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인해서 이 액침 냉각 전문가를 고용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걸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H100과 H200의 성능 차이를 보시게 되면요. 이 여러 개의 AI 반도체 칩을 병렬적으로 연결을 했을 때 개당 최대 700W를 전력 소비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래에 보시면은 이 코어 수 있죠? 이 코어 수가 사실상 발열과 연결이 됩니다. 코어 수가 높을수록 반도체 집적이 많이 되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코어 수가 높을수록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런 만큼 지금 H100이 코어 수가 16800이죠. A100과 비교해서 거의 3배 가까이 되죠. 그만큼 발열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보다도 훨씬 증가할 H200에서는 또 얼마나 발열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없습니다만은 훨씬 성능이 뛰어날 것은 틀림없죠. 거의 뭐 2배 이상 된다고 자신들이 자부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코어 수가 2배 정도 된다고 예상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발열도 그만큼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지금 성능을 엄청나게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전성비, 발열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성능만 집중해서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H200은 성능은 엄청 뛰어나나 전성비는 잡지 못했다라는 어떤 혹평이 있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그것 때문에 AMD가 전성비 면에서 더 뛰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가 지금 발열을 잡기 위해서 액침 냉각 기술자를 고용했다라고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가 액침 냉각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를 고용을 해가지고 그것 관련해서 국장에서는 지금 GST와 KN솔이 주목받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이 두 종목이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가가 중요하죠. 지금 주가는 GST 같은 경우도 그렇고 KN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다른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만약 이 엔비디아 관련된 테마적인 움직임이 실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가격이 반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IR 담당자와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일단은 GST 같은 경우는 관련이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받아냈고요. 그리고 KN솔 같은 경우는 지금 IR 담당자와 전혀 컨택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GST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아직까지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 샘플링 테스트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납품 계획이 전혀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KN솔은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요. 여하튼 간에 제가 계속해서 IR 담당자와 전화 연결을 계속해서 시도해가지고 연결을 끝끝내 해가지고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텐데 결국에는 그 답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영상에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 시켜 드릴 테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시청을 위해서 구독해 주시면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